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선거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특수교사 김현정입니다. 얼마 전 3월 우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평소에 정치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고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는 다르죠. 마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선거 때는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주권을 아주 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초대되고도 소외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과 다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은 소외되거나 또는 차별받을지도 모르는 장애인들의 선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요, 첫째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조금 특별한 계기를 통해 지금의 직업인 특수교사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주영이도 진짜 뛰고 싶겠죠? 주영이는 왼손과 왼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있는 장애아동입니다. 주영이 엄마와 저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같은 해에 결혼을 했고 또 같은 해에 나란히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무렵에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주영이는 잘 걷지 못하고 이렇게 왼 주먹을 꽉 쥐고 잘 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주영이 엄마는 동네 소아과에 부랴부랴 달려갔는데요.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대학병원에 가서야 오른쪽 뇌가 크게 부풀어 있는 뇌변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요, 주영이를 겪기 전까지는 장애는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장애인은 제 친구이자 또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주영이를 덕분에요, 특수교육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36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도 만 18세가 넘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제 첫 발령지인 특수학교에서 난생 처음 보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생회장 선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수학교인데 학생회장 선거를 한다고? 제대로 진행될 수는 있을까?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학생회장 선거는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회장 그리고 부회장에 입후보한 학생들은요, 반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선거 운동본부를 꾸렸고요. 피켓을 직접 만들어 반반마다 돌아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더라고요. 홍보 동영상도 찍고 또 듣기만 하면 어깨가 들썩거리는 트로트 가사를 개사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 친구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마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처럼 악수도 해주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진심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특수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하면서 자라서 사회에 나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죠. 아시다시피 히틀러도 단 한 표 차이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요. 2008년 우리나라 고성에서도 딱 한 표 차이로 군수로 당선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표, 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인 유권자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시는 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장애인 유권자 수는 전체의 6%, 약 250만. 혹시 지난 대선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 차이를 기억하시나요? 약 25만 표. 그러니까 장애인 유권자 수는 이 25만 표의 10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5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요, 한글을 이해하기 힘든 중증, 발달장애인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지난 19대 그리고 20대 대통령 때 사용한 투표용지입니다. 이렇게 온통 한글로 쓰여진 후보자들의 이름을 보고 과연 발달장애인들은 제대로 투표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로 행사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는 곳은 제가 작년에 사용한 특수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교실 이곳 저곳에 그림, 사진, 그리고 상징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교실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바로 말과 글을 이해하기 힘든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제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배가 고프면 간식 사진을 가리키고요. 화장실이 급할 때는 변기 사진을, 또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강당 사진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특수학교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그림 교환 의사소통, 팩스라는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사진과 그리고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사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미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벌써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6년 대만에서 사용한 투표용지인데요. 후보자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국에서 사용한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공보물입니다. 2010년 발달장애인과 학습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남부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아일랜드, 이집트 등에서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선거에서의 보편적인 설계를요. 원래 보편적인 설계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계단 옆에 설치된 경사로처럼 모두에게 편리하고 적합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 경사로는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도 정말 좋지만 계단을 오르시기 힘든 노약자분들, 또 무거운 짐을 든 택배 아저씨, 또 유모차를 탄 아이에게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 투표 용지가 선거에서의 보편적인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투표 용지를 사용하면 말과 글을 이해하기 힘든 중증 발달장애인에게도 참 좋지만요.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 또 결혼 이민자 여성, 귀한 외국인에게도 정말 좋은 투표용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기는 하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효과는 만점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근무하는 특수학교에서 올해 사용한 그림 투표용지인데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한글을 이해하기 힘들고 또 글자를 구별하지 못해도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제도 중에 하나인 선거제도에서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 또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딱 5년 후에는 제 딸과 주영이가 만 18세의 유권자가 됩니다. 그때는 이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해서요, 모두가 선거라는 소문난 잔치에 자신의 숟가락을 제대로 올려놓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투표용지를 적극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